저는 30이 넘어서도 제 월급을 제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누군가 무너질 것 같았고 남아있으면 제가 없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집 앞까지 와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 용기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휴대폰 진동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 소리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급한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고 둔한 진동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개 옆에 엎어둔 채로 몇 초를 더 누워 있었는데 그 몇 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동은 한 번 더 울렸고 그제야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없는 번호와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연체. 오늘 중 연락 바람. 문장은 짧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눈으로 따라가면서 오늘 하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리 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진동이 또 울릴까 봐 소리를 끄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차라리 울리게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 있던 캘린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눕는 건 선택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방 안에서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그 감각이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특별히 피곤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멀쩡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없어도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는 화면을 확인하면서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로 안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집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이미 제 하루는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방문을 노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늘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일어났네.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엄마 손에 들린 휴대폰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아니라 엄마 본인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좌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보내.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요? 제가 묻자 엄마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면 뭐해? 지금 급해.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잔액 화면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분명히 보이도록 엄마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은 여유가 없어요. 엄마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린 채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좀 더 해야지. 이자 또 올랐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설명할 여지가 없다는 말투였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엄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다음 장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고 엄마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알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작은 소리들이 바닥을 튀며 퍼졌습니다. 네가 나가면 나도 없어. 그 말은 울음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알약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각이 또렷했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이 울렸고 송금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통 상자를 들고 방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남은 알약 하나를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알약은 벽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그날도 저는 돈을 보냈고 집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비슷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의자가 밀리는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카드 승인 198만 원. 제가 쓰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화면을 끄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야, 너는 월급 받으면 뭐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이어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부모님 효도?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컵이 손바닥에 딱 맞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족이죠. 말하면서 웃음을 붙였습니다. 이 질문에는 웃음이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기 힘들다, 진짜. 동료는 가볍게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가 되었지만 컵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다른 자리로 가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 승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사진이 저장되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오후에 급여 명세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PDF 아이콘이 반짝였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숫자들이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아무 일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캐리어를 꺼냈고 필요한 물건들을 머릿속으로만 골라두었습니다. 회사 교육이 있어서요. 제가 말을 꺼내자 엄마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육? 서랍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너 나가면 나 진짜 약 다 먹어. 약통이 바닥에 쏟아졌고 알약이 사방으로 굴렀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가 그대로 놓았습니다.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알약을 주워 담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방 안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알약을 다 주워 담았지만 캐리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떠나지 않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예보는 알고 있었지만 우산을 챙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젖는 게 더 쉬운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이미 꽤 굵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긴 했지만 바람이 세서 비가 옆으로 들이쳤습니다. 벤치 한쪽 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하는 사람, 우산을 쓴 채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걷는 사람. 그 누구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옷소매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바지 끝이 점점 무거워졌고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보다 먼저 마음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 신발 한 켤레가 멈췄습니다. 올려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정류장에서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비가 와서요. 그러게요. 그는 제 옆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제 쪽으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정도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좀 늦네요. 전광판에는 여전히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비가 정류장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가 우산 손잡이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다음 정류장이요. 아, 저도요. 버스 안은 습기와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떨어진 자리에 섰고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비를 맞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고인 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몇 걸음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네.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말을 더 잇지 않은 채 같은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건물 입구가 보였습니다. 제가 멈추자 그도 멈췄습니다. 아, 여기 사세요? 네. 저도요. 그제야 여러 번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엘리베이터 앞, 같은 현관 방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공용 조명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먼저 타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우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어서 옷 좀 말리고 가셔도 돼요. 같은 건물이니까요. 그 말은 초대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제 몸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손이 가방 끈에서 떨어졌고 발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고 저는 눌리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저는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몇 걸음 내려가다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아무 선도 넘지 않았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저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연락이 오면 나갔고 나가지 않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멈추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저는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보셔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봉투를 열자 종이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신용조회 동의서, 재산 목록, 채무 내역. 정리된 숫자들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숨길 게 없어서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다가 부채 없음이라는 문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게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종이를 꽉 잡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대답 안 주셔도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강요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내밀던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 다른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커서를 깜빡이게 두었습니다. 어디부터 써야 할까? 몇 초를 고민하다가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모였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냥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가족이 먼저지. 그 말은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상태 안 좋은 거 알지? 네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쓰던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집은. 손가락을 올려두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길게 눌렀습니다. 전체 선택. 삭제. 화면은 깨끗해졌습니다. 아무 문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스스로 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말하지 않는 쪽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병원은 언제나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공기가 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그 냄새가 더 짙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는 그 끝에 서 있었습니다. 차례가 오자 직원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모니터를 보고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직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서류 위에는 이미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가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은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펜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 번 잉크가 번졌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분. 저는 한 발 물러났고 뒤에서 누군가 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지만 앉아있다는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일어나서 따라가는 동안 제 발소리가 바닥에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몇 장과 통장, 그리고 봉투 하나. 누군가 일부러 가지런히 놓아둔 흔적이었습니다. 이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얼굴을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이모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 짧은 대답을 하고 이모는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건 내가 관리할게. 이모는 카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톱이 플라스틱 표면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돈 문제까지 내가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하나씩 봉투로 들어가고 통장이 겹쳐졌습니다. 정리되는 소리가 반복될수록 말할 타이밍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괜찮지?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모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가 비어 있는 걸 보며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설명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 앉아 캔 음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잠깐 났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전자레인지 알림음,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요즘.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습니다.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끝나고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까지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하고 싶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흘려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만 새어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익숙한 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열리는 소리, 알약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 저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도망치지도 않는 상태. 그건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자세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비슷한 집, 비슷한 책임, 비슷하게 참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도 어느 날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냥 멈춰 서 있었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낯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건 언제나 거창한 결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